어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네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컥 그거 발표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 오해의 그 소지를 제공해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비핵화 조치 이후에 오이사 조치 해제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합의 사항이고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한 사실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어제 발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에서 만약에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이 결정이 되면 그때 그렇게 되면은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해제될 수 있겠죠. 그걸 그때를 상정하고서 검토하는 단계,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금방 실현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명균 통일장관도 얘기하듯이 구체적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말은 또 범정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말은 단기간 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관계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어제 얘기한 것이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면서 확대 해석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처럼 당장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냐 아니면 정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냐. 왜냐하면 이 질문을 이해찬 대표가 했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앵커께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저희 국감을 해보면요. 당 대표는 국감장에 잘 안 들어오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들어와도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발언을 하는 순간 그리고 여당 대표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무총리를 지낸 여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다선의 여당 대표고 힘이 있다, 실세다라고 알려져 있으면 그분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워딩 하나하나가 뭐 공무원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적을 뿐만 정책으로 아니라요. 반영이 될 수 있죠. 정책에 다 반영되고 아 저분이 말하시는 게 뭐 북한도 갔다 왔고 대통령도 자주 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북한 관련 발언을 하니까 아 저게 정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분이 저런 질문을 하고 강경화 장관이 바로 답변을 했다면 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뭐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 저게 흐름인가 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청와대나 아니면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발언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국감장에서 일부러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와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런 걸 잘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당대표가 물었을 때 저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라고 오해를 여러 사람들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지금 다시 바로잡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부처에서 검토 중일 거라고 말이 어렵죠. 알았다.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오해는 일파만파 퍼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거나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교육위원회 국감도 있었는데 또 유인혜 장관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이번에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 행위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5분간만 청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못하겠다고 그냥. 보신 것처럼 오늘도 소란스러웠는데 김남국 선생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선서를 못 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한국당에서. 네,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증인 선서 이후에 국감장에서 이제 의원들의 질의가 있다 보니까 증인 선서 자체를 막겠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보신 영상에서 보듯이 윤회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결격 사유를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적어도 윤회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질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윤회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눈이 찌푸려지는 몸싸움까지 있고 소리치며 욕설하며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또 세 번째 이런 어떤 또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실랑이를 하는 모습, 또 특히나 이 국가의 교육부의 정책을 좀 묻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회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감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의가 부족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뒤로 제쳐두고 정말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동열 감독도 나오고 박성중 의원도 좀 주목을 모았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헤이 클로이, 위원님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자. 헤이 클로이.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표현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휴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오늘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쓰셨습니까? 저는 KBO에서 써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좀 아는 분들, 네, 조력자들이 같이 했겠죠. 왜 이렇게 야구 팬들이 지금 이렇게 그 난리를 치고 이성 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정서를 잘 몰랐습니다.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 선동열 감독부터 한번 이거 이두화 변호사께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증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감장에서 중계되고 카메라가 있을 때 제대로 질의를 했으면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혜원 의원이 역풍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포츠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선동열 감독한테 물을 때 그 기자회견 할 때 그거 본인이 쓴 거 맞느냐, KBO에서 써준 거 아니냐,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의 질의서도 혼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좌진들이 도와주죠. 보좌진들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국감할 때는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런 질의 내용 같은데 뭐 기밀성이 없는 건 의논을 해서 받아와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선동열 감독의 이런 사건들은 본인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보좌진들도 봤을 때 전문성이 있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그런 그 업무 추진비 중에 항목도 따로 있거든요. 외부의 자문을 받거나 뭐 외부에서 리포트를 받거나 국감 때 자료집 만드는 것도 따로 그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돈을 따로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준비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통 국감 때 많이 그 돈을 써요. 저희가 업무 추진비 중에 실제로 쓰는 돈은 국감 때 자료라든가 외부 자문위원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요. 질의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사퇴하든지 사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 그런 거 무의미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김수민 의원이 이제 패널 준비해 와서 그 성적을 안 보이고 이름을 가린 채로 성적 갖고만 했을 때 뭐 B 선수가 더 좋은데 왜 A 선수를 발탁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동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기록은 뭐 B 선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컨디션은 A 선수가 좋다 그러면 감독의 재량으로 A 선수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질의를 했었으면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좀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이렇게 좀 더 지지를 받았을 텐데 실력을 좀 제대로 안 갖춘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 자체가 그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 그리고 조사에서 밝히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많은 취재가 있었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사람들 국민들이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자리다라고 하는 국감장에서 그 해명, 도대체 선발의 이유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질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 회의 자체가 회의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선발하는데 왜 어떤 이유, 누가 추천을 해갖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선발 과정이나 이런 논의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기밀을 유지하는 그 내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있었다. 네. 근데 국민들이 아마 저 국감 현장을 보고 저 쭉 다 지켜봤을 텐데도 불만이 있는 건요. 그때 선동열 감독이 해명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사퇴하든지 사과하든지 사퇴해라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여서요. 너무 통만 치는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는 것 같아요. 연봉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도마가 올랐어요. 연봉 2억 원이 누가 보면 분명히 많을 수 있지만 국가대표팀 다른 감독하고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냐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금액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2억이 많다 적다 그 2억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을 때 사실 그전에 이 사람이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살펴보면 그 2억이라는 돈이 사실 그 자체로 보면 클 수는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더더욱 이제 또 한 번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그러면 과연 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해야지 어떻게 텔레비 보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려면 뭐 야구장에 가보셔가 아시겠지만 멀리 있으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셀렉팅을 할 때는 구체적인 비디오의 판독을 통해서 정밀하게 보듯이 하나하나 뽑아서 본다면 여러 군데 가서 보는 것보다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아마 그 사람을 뽑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사람을 찾아나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라는 2억이라는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그 질의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